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NBA는 제가 방송한 지 약 3년 동안 어떤 형들한테 자타공인 인증을 받은 어떤 그런 종목들이고요. 제 NBA 분석 때가 되면은 어쨌든 유튜브 쪽에서도 좀 형들이 좀 많이 또 복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제 최고 주종목이기 때문에 또 NBA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송 3년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단 두 조합만으로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만들어낸 이제 연승 구간이고, 사실 이게 3년 정도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 3년 정도를 하더라도 10연승 이상 기록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8개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제가 조금은 강조 드릴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 명확한 또 제 증거 자료들 다 남겨놨습니다. 숲TV 제 방송국 게시판을 보시면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실제 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남겨놨습니다. 아무거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내용들 그리고 날짜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 가능하니까요.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 유튜브 댓글창에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걸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 카카오톡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또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또 승부 금액업 구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일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생방송에서 데이터 후원해주시면, 별풍선 후원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도 숲TV 라이브에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또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숲TV 쪽지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프리뷰 한번 힘차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오늘 우리가 또 주간 구간에서 또 적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주간 4연승에 또 진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요 그 야구 시즌은 통합적으로 좀 성적이 잘 나오는데, 이게 농구 시즌에는 희한하게 좀 주간이 연승이 좀 길기는 합니다. 지난 시즌도 우리가 11연승 한번 또 있기도 했죠. 그만큼 이번 또 연승 장줄 잡았을 때 한번 꾸준하게 한번 또 연승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최근에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쓰나미를 한번 맞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일 연속 올킬 구간 또 있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승부 금액업 깔끔하게 올킬 한번 내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올랜도랑 시카고 불스 NBA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올랜도 홈 그리고 시카고 불스의 원정 경기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오프닝 코멘트를 조금 길게 해드린 이유, NBA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래도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진짜 NBA만큼은 이 같은 동종업계 분석 BJ 분들께서도 제 NBA는 못 건들 정도로 제가 어쨌든 좋은 분석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식처럼 접근하는 구간이 딱 하나가 있었어. 최근에 근 3년 동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 공식 하나로 정말 재미를 많이 봤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실제로 채팅창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바로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입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 불스가 원정 경기에서 역배 받은 날은 미친 척하고 이제 불스 역배 한번 가보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술적으로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희한합니다. 이게 불스가 항상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고 2배당 때의 역배를 받았을 때는 뭐가 좋아지냐면 득점력이 좀 터무니없이 좋아져요. 그게 상대 팀이 수비가 좋은 팀이든 나쁜 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다득점으로 되게 경기를 끌고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는 올랜도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그 매 시즌마다 여러분들 컨셉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이번 시즌은 하드콜이냐 소프트콜이냐, 아니면 포스트가 좋은 팀들이 잘 나가냐, 아니면 백코트가 좋은 팀들이 잘 나가냐, 이런 걸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번 시즌 첫 이제 원정 역배를 받은 불스기 때문에 일단 한 경기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도 과연 그 과학 같은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가 또 나올 것인지, 그거는 오늘 경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술적으로 전력적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올랜도는 제가 계속해서 이번 시즌 우승권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근데 일단 어제 경기에서 애틀랜타한테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 이유는 외곽이 안 터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올랜도라는 팀은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과 차이점은 뭐냐면, 올랜도라는 팀이 원래 지난 시즌 형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각광을 받았냐, 바로 포스트 수비 능력. 이 팀은 홈 경기에서 짜임새 있는, 정말 지독하게 짠내나는 그 포스트 수비 능력 하나만으로 홈 경기 승률을 거의 뭐 7, 80%대를 찍었던 팀이었는데, 문제가 얘들은 백코트가 늘 말썽이었거든. 백코트에서 효율이 안 나와요.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렇다고 플러스도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이겨야 될 경기를 좀 타이트하게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 또는 어제처럼 이렇게 외곽 안 터지면 져버리거나 아예. 자, 다만 어쨌든 데스먼드 베인이 왔고, 데스먼드 베인은 어쨌든 멤피스를 이끌었던 스코어링 자원이고요. 그리고 타이어스 존스를 오늘 오랜만에 1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외곽의 볼을 초반부터 좀 돌리자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올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 제일런 석스였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 제일런 석스보다는 타이어스 존스가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일런 석스는 슈터입니다. 어쨌든 외곽에서 볼을 잘 만지는 유형은 아닌데 타이어스 존스는 핸들링 자체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랜도의 라인업은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최정예, 그냥 뭐 최고의 라인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부권에 제가 어쨌든 우승 후보라고 또 잡아드렸던 만큼 홈 경기에서 배당도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1.34가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not bad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불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번, 요거 재밌는 겁니다, 형들. 1번에 트레 존스가 있어요. 자, 트레 존스가 누구냐면, 자, 이름이 좀 비슷하죠, 형들. 앞전에 설명드렸던 올랜도의 타이어스 존스의 동생입니다. 원래는 조시 기디가 1번이에요. 얘가 이제 1번이 이제 정상적인 라인업인데, 이 친구를 2번에 놓은 이유는 아마 형제끼리 그래도 스타팅 라인업에 올려놓고 1번 맞대결, 아마 볼거리를 좀 제공하려고 하는 불스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뭐 조시 기디가 핸들링이 잘 되는 자원은 아니긴 한데, 조시 기디로 인해서 불스 자체의 득점력이 다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레 존스가 외곽에서 핸들링하고 기디가 볼 뿌려주면 3, 4, 5번의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불스도 많은 득점 가능할 거라고 봐요. 자, 결론적으로 오바 쪽으로 먼저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경기라고 보겠고, 올랜도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술 자체 그리고 전력 자체가 올랜도가 월등히 앞서는 상황은 맞습니다. 올랜도 승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공식, 여러분들 3년째 형들 제가 형들한테 이미 증명을 해드린 공식이잖아요. 불스 원정 역배, 오늘 과연 또 과학처럼 발동을 할지, 핸디캡은 불스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애틀랜타와 오클라호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스 경기 은근히 신경 쓰이긴 한다, 그죠? 자, 애틀랜타랑 오클라호마 경기인데, 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애틀랜타가 백투백 경기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최근에 애틀랜타가 좀 일정이 빡세요. 그러니까 4일 중에 3일 경기, 그러니까 4-3 경기라는 건데,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외곽에서 야투갑 가지고만 경기를 끌고 오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빡빡한 일정은 어찌됐든 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여기에다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는 뭐 내노라는 이번 시즌도 직전 오클라호마, 인디애나전이나 휴스턴전 다들 보셨죠. 어쨌든 이제 수비 능력치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팀입니다. 오클라호마가 지금 실점률이 2경기 연속 120씩 넘어갔는데 뭐가 수비가 좋은 거냐 라고 한다면 경기를 안 보신 거죠. 둘 다 이제 2차 연장을 갔기 때문에 평균 실점보다 많이 올라간 것이고, 4쿼터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팀 직전 경기도 인디애나전을 108실점인가요? 꽁꽁 인디애나의 외곽을 묶어냈던 팀입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수비는 좋아요. 다만 2연속 2차 연장으로 인해서 오클라호마도 어쨌든 체력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원정 경기를 다시 한번 또 애틀랜타 원정을 떠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측면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가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 샬럿이란 팀 그리고 애틀랜타란 팀은 동부에서 대놓고 그냥 1번부터 5번까지를 올 스코어링 자원으로 바꿔버린 팀이기 때문에 애틀랜타가 홈 경기에서 일단 배당을 높게 측정받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프랜승을 한번 접근해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포르징기스 빠졌는데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 오히려 포르징기스 때문에 전 직전 경기 올랜도전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첫 번째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었죠. 오히려 애틀랜타가 직전 경기 포르징기스 빠지고 나서 볼 자체도 좀 잘 돌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애틀랜타 프랜승, 애틀 프랜 먼저 보도록 하겠고, 이게 좀 기준 좀 많이 높기는 해요. 230점대 거의 뭐 중후반대로 잡히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오클라호마랑 애틀랜타는 언더는 못 보겠습니다. 오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프랜슨 그리고 오버 역배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오클라호마가 지금 경기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강팀은 강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형들 제가 그래서 클리블랜드를 마인승을 형들한테 안 드렸잖아.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클리블랜드의 원정 경기 특히나 브루클린 상대로 약세가 뚜렷했다라 그랬잖아요. 그게 수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오클라호마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확실히. 자, 다음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랑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딱 두 팀이에요. 필라델피아, 샬럿인데 자, 라인업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홈팀 필라델피아입니다. 일단 저는 필라델피아 홈 경기는 좀 뭐가 됐던 간에 필라델피아를 높게 그래도 치는 편이긴 합니다.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팀 자체가 아무래도 홈이나 원정이나 이 득점력의 차이가 좀 많이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확실히 달리기 게임을 했을 때 좀 성과를 잘 내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나 오늘 맞붙는 팀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죄다 스코어링 자원, 그러니까 가드만 죄다 싹 다 갖다 박아버린 샬럿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이 경기 적은 득점은 안 나올 겁니다. 많은 득점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제가 동부 15개 구단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이번 시즌 오바팀으로 샬럿을 꼽아드렸고 직전 경기 130득점 이상을 쏟아 박아버리면서 푸근하게 좀 오바를 만들어냈던 샬럿이었죠. 그러니까 막상 경기를 까보니까 샬럿 잘한 애가 아니라 샬럿은 이번 시즌 1번부터 4번까지가 올 가드입니다. 그냥 얘들은 수비가 없어요. 그리고 외곽에서 웬만하면 5초 안에 공격을 끝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템포 자체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굳이 오늘 수비할 이유는 없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죠. 보면은 1번부터 3번까지가 이제 올 가드 형태고요. 뭐 엣지컴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기록을 깼습니다. 데뷔 1쿼터 가장 많은 득점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고 엣지컴은 제가 직전 개막전 때 이미 프리뷰를 해드렸지만 우겨 넣는 식의 어떤 게임을 잘하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는 못해요. BQ가 좋은 유형은 아닌데 또 외곽에서 볼을 잘 만지는 유형도 아닌데 어떻게든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힘은 좋다라고 제가 평가를 해드렸던 만큼 엣지컴이 어제 직전 경기 3번이었는데 2번으로 올렸어. 맥시랑 같이 투 하드 스코어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도 다득점의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버 쪽으로 먼저 하나 맞춰 놓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는 배당은 상관없어. 오늘 안정감 있는 정배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필라 정배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도 동부에 지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번 시즌 우승권 팀이라고 이제 또 분석을 해드렸던 만큼 이게 엠비드랑 맥시가 건재한 필라델피아면 웬만하면 안 질 겁니다. 이제 그런 좀 강점이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샬럿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시즌 이제 역배 좋아하신 형님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역배 전문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얘들은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120득점을 넣을 수 있는 이 포텐셜을 갖고 있긴 하거든. 그런 부분에서 요거 핸디캡은 저는 나는 그래도 배당도 좀 챙겨가면서 재밌게 경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샬럿 프렌 한번 접근해 보시면 꽤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오바가 먼저요. 오바가 먼저고 필라델피아, 샬럿 프렌스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샬럿이 지더라도 터무니없이 크게 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 석자부 형님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멤피스랑 인디애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피랑 인디애나인데 일단은 배당 측정이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뭐 멤피스가 역배를 측정을 받았는데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전 경기 보신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멤피스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에 뭐 젠킨슨 감독이 멤피스를 아예 바꿔놓긴 했는데 멤피스의 강점은 어쨌든 자모란트가 이끌어내는 빠른 템포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3번과 4번과 5번 라인의 다득점 경기가 그래도 우리가 멤피스의 강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직전 경기였죠. 직전 경기에서 그런 강점들이 전혀 보여지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수비력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마이애미한테 무려 146실점을 했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마이애미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포엘라 감독이 뭔가 팀을 완전히 공격팀으로 바꿔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하드 스코어링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득점이 계속 마이애미 쪽으로 나오고 있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멤피스가 워낙 수비가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인디애나 입장에서도 지금
스코링이 가능한 자원이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물론 직전 경기 때 맥서린이 무려 36득점을 했고, 일단 파스칼 시아캄 같은 경우에도 30득점 이상을 했기 때문에 두 맥서린과 시아캄이 60 몇 득점을 하면서 이제 팀을 살렸다라는 건데, 뭐 직전 경기는 우리가 이제 nem바드가 1번에서 뛰었잖아요. 근데 얘가 어깨 부상인가? 아무튼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셰포드가 올라왔는데, 루키 선수가 이제 외곽에서 리딩을 하기엔, 그리고 자모란트와 매치업이 되기에는 이거는 사이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오히려 여기에 할리버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디애나 마헨까지 봤을 것 같긴 한데, 할리버튼이 빠진 상황에서 오늘도 단순하게 맥서린과 파스칼 시아캄의 스코링으로만 이제 믿고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토론토 골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토도 오늘 외곽에서 리딩보다는 오히려 미친 듯이 달리려고 하다가 게임 터졌잖아요. 오바는 분명 났고, 예, 그런 부분에 저는 오늘 요거 멤피스가 역배를 받았다면 이제 백투백이 경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메리트는 좋다고 봅니다. 멤피스 역배 보도록 하겠고, 프랜승에다가 저는 언더 볼게요. 오히려 멤피스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오버가 나지 않을까 싶긴 해도 양쪽 다 멤피스는 백투백이죠. 인디애나는 사실 오늘 많은 득점 기대해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30점대 후반은 너무 높다고 봐요.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설모형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덴버 그리고 피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좀 재밌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경기라는 느낌보다도 좀 재밌는 경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직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한테 그 경기를 못 잡고 결국 내어줬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경기를 내어준 이유, 제가 바로 이제 이거는 형들이랑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후 프리뷰에서 말씀드렸죠. 스테픈 커리가 너무 잘했어. 이거는 덴버가 그냥 이기고도 남았어야 됐던 역배했던 경기여야 되는데, 이거 역배했으면 우리 올킬이었죠. 근데 커리가 그냥 게임 자체를 뒤집어 버렸던, 그러니까 골스 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덴버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반대로 덴버가 홈입니다. 지난 시즌 아마 NBA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덴버가 원정에서 항상 죽쓰고도 홈 경기 와가지고 다득점 경기, 그러니까 덴버는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 클리블랜드 다음으로 다득점을 했던 팀이었습니다. 덴버의 그 평균 홈 경기 득점이 118득점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만큼 뭐 어마어마한 어쨌든 힘을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에런 고든 직전 경기 50득점 커리어 하이 경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니콜라 요키치가 형들아, 근데 좀 살이 좀 쪘더라. 이게 돈치치 루트를 타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키치의 몸이 너무 무거워 보이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좀 가벼운 느낌은 분명 아니었어요. 그죠? 그게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돈치치가 홈 경기에서 기본값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얘네 둘이 합쳐서도 50득점 이상 충분하고, 여기다 자말머레까지 합치면 셋이 합쳐서 저는 80득점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닉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시즌 사실 시즌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팀에게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오늘 클리퍼스 경기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득점 볼륨은 좋아. 왜? 데빈 부커를 1번에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득점 자체는 많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외에 득점이 가능한 자원이 없단 말이지. 특히나 포스트 라인에서 직전 경기는 딜런 브룩스를 3번에 썼죠. 왜? 레너드를 막 1대1 마킹하기 위해서. 자, 오늘 경기는 딜런 브룩스를 3번이 아니라 4번에 썼어요. 왜? 에런 고든이 직전 경기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에런 고든을 마킹하기 위해서 4번에 썼는데, 저는 딜런 브룩스의 가로 수비는 에런 고든의 이제 높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덴버가 너무 터무니없이 여러분들 이제 배당을 받긴 했잖아요. 뭐 핸디캡도 12.5점 받긴 했는데, 이거는 직전 경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백투백 원정에다가 어쨌든 클리퍼스의 어떤 그런 이제 조직적인 또 힘에 크게 20점 차 이상으로 졌죠. 어제 당했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한 경기라고 봅니다. 덴버 마헨까지 봐야 되고 언더바는 오바까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덴버 이번 시즌 홈 경기 어떨지 궁금합니다. 덴버 승, 마헨 승과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NBA 총 5경기는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 이제 축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 이어서 갈게요. 이게 NBA 때는 분석이 좀 길기 때문에 잠깐만 좀 쉬겠습니다. 자, 첼시랑 썬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입니다. 7경기. 요거는 11시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듣자마자 바로 선택하셔서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첼시입니다. 이제 첼시가 이제 최근 4연승을 달려주고 있죠.
직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리의 올킬 제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첼시를 우리가 그때 축 잡아 갔었습니다. 그죠? 아약스를 상대로 5대1이었나요? 6대1이었나요? 크게 한번 또 승리를 거둬냈는데, 그러니까 첼시의 그냥 힘입니다. 더블 스코어를 더블 라인업을 쓸 수 있으면서도 얘네들은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스쿼드 라인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특히나 그게 홈 경기라고 한다면 다득점을 항상 동반하는 그런 팀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경기 운영 능력 자체도 그렇게 막 불안정하지도 않아. 그리고 공격 라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격 라인의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자,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멀티 득점 이상씩 우리가 충분히 바라봐 줄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막 주어도 썬더랜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일단 기대 이상이긴 합니다. 이제 EPL에서 최근에 8경기 동안 이제 4승째를 거둬주고 있는데 뭐 썬더랜드가 다만 이제 맞붙었던 팀들 중에서 뭐 그렇게 좀 이제 강팀들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맨유 상대로도 원정 경기에서 크게 한 번 더 지기도 했고 또 벌리 같은 팀을 상대로도 맥도 못 쓰기도 했고 썬더랜드는 기본적으로 조직력으로 이제 승격을 한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력 좋은 팀들 홈에서 화력 좋은 팀들 만났을 때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분명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첼시가 썬더랜드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어떤 느낌으로 강하냐면 직전 제가 썬더랜드 그때 맨유랑 경기에서 많은 분들이 썬더랜드 프랜승과 썬더랜드 역배를 봤거든. 그때 맨유가 연패 타고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맨유승을 형들한테 드렸던 이유 뭐였냐? 역시나 썬더랜드 또한 맨유 상대로 약했기 때문인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첼시가 썬더랜드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는 3연승인데 이 3연승 동안 기본적으로 화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평균 득점이 거의 4득점이 나왔어. 그만큼 썬더랜드가 많은 실점 속에서 이 첼시에게 좀 아쉬운 모습이 분명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이제 상성 자체는 밀린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반대로 또 재밌는 이제 상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썬더랜드가 런던 팀을 상대로 좀 강합니다. 역대 다 그래왔어. 2부 리그 때도 그랬고 1부 리그 때도 희한하게 런던 팀을 상대로는 득점이 좀 나오는 편이었단 말이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 첼시의 승리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멀티 득점 이상씩 보기 때문에. 그러나 썬더랜드도 쉽게 지진 않을 거다라고 놓고 봐요. 일반승 뭐 1.3배당도 괜찮다고 하시면 첼시 승리를 가시면 되겠고요. 또는 나는 배당도 챙기고 싶다. 그러면 첼시 차라리 오바를 보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또는 이거는 나는 고배당 쓰고 싶다. 첼시 햄무 쓰시면 되는 경기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은 뉴캐슬과 풀럼 경기입니다. 그 형들 첼시 경기가 그러니까 오바 찍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고 있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평균 연령대가 젊은 애들은 후반 막판까지도 골을 기대해 줄 수가 있는 팀이잖아요. 첼시가 제가 오늘 분석하면서 봤는데 평균 연령이 23.8세인가? 엄청 낮더라고요. 그만큼 오바각이 아마 앞으로도 좋은 팀일 겁니다.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은 뉴캐슬과 풀럼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직전 벤피카를 상대로 3대0을 꺾어내면서 오랜만에 또 승리의 맛을 봤습니다. 반대로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리그 3연패를 날려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시즌 풀럼 강등에 대한 위험도 좀 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직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팀들은 원래 허리가 좀 저는 이제 땅땅한 팀을 좀 좋아하는데 풀럼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굵은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랫라인, 그러니까 허리가 굉장히 좀 얇은 형태의 미들라인이 얇은 형태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들의 보통 문제점은 홈 경기에서는 가끔 뽀록으로 경기를 갖고 오는 게임들이 종종 있을 순 있기는 한데 반대로 공격 전개가 막혀버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승리를 할 수가 없는 풀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랫라인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클린시트 경기도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실점 확률이 계속해서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조직성 그리고 허리 라인 자체가 단단한 팀이라서 저는 이거는 뭐 딱히 그렇게 뭐 볼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캐슬이 좀 압도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뉴캐슬의 가장 큰 강점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클린시트입니다. 클린시트 능력이 이 아스널과 함께 상당히 수비 라인이 좋은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보면 뉴캐슬 또 홈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 또한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풀럼의 가장 큰 문제점 결국 수비 능력치잖아요. 이거는 뉴캐슬의 1대0 아니면
2대0 승리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자, 다만 한 가지 굳이 변수를 꼽자라고 한다면 뉴캐슬이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3일 쉬고 경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뉴캐슬 승, 마인승 언더입니다. 1대0 아니면 2대0 승리로 봅니다. 자,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브라이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도님 잠시만요. 카도님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먼저 좀 할게요. 자, 맨유랑 브라이튼 경기인데 오바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경기가 이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맨유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 최근에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번 시즌 내내 형들한테 맨유 홈 경기 때마다 말씀드렸던 구간이긴 합니다. 뭐 썬더랜드 상대로도 좋은 성과를 거둬냈고 첼시도 홈 경기에 잡아냈고 벌리까지도 홈 경기에서 잡아냈단 말이지. 특히나 이런 이제 구간 동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 조직력이 워낙 또 좋기도 했단 말이죠. 자, 반대로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맨유 상대로 좀 유독 워낙 강했습니다. 얘들이 지금 브라이튼이 생기는 문제점이 실점률이 크다라는 건데 이상하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로는 최근에 이제 6승 1패로 상당히 좀 좋았다. 특히나 얘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상당히 다득점으로 게임을 끌고 온 경기들이 많아요. 즉 이 경기 무승부 쪽, 그러니까 2대2 정도 봅니다. 2대2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고 요거는 오버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무승부에다가 오버 보면서 요거는 브라이튼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워낙 홈 경기 강세가 뚜렷하긴 하기 때문에 뭐 브라이튼 프랜승 이런 느낌보다는 오버 쪽으로 보는 게 저는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양득 일단 가능한 경기잖아. 제가 이제 오버 좋아하는 경기 딱 그 특이점들이죠. 양득 가능에다가 누구라도 한 골이 넣으면 바로 오버가 뜨는 2.5 그 이제 기준점 받은 경기. 자, 그다음은 브랜트포드 그리고 리버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오늘 경기에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버풀의 부활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이 원정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5대1로 오랜만에 공수 밸런스 다 좋은 경기 보여주면서 또 경기를 갖고 오기도 했죠. 그런 부분에서 리버풀의 좀 상승세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축구는 상성의 스포츠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리버풀이 브랜트포드 담당 일진입니다. 최근에 리버풀이 브랜트포드 상대로 5연승을 달려주고 있는데 실점이 단 1실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워낙 극강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리버풀의 최근에 문제가 됐던 수비 능력치가 오늘 경기에서는 다소 좀 가려질 수도 있다는 강점을 띄고 있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리버풀 같은 경우에 또 실점에 대한 문제가 워낙 뚜렷했던 만큼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도 아마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리버풀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멀티 득점 이상은 뽑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리버풀이 런던 팀을 상대로 좀 약하긴 하죠. 그러니까 런던 원정에서 리버풀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기는 합니다. 그게 조금은 신경 쓰이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이거는 이미 상성에서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스코어도 보입니다. 2대1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리버풀 승, 햄무 오버.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도르트문트 그리고 쾰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EPL이랑 EFL 그러니까 잉글랜드 쪽을 좀 많이 보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분데스리가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 왜? 도르트문트가 홈이잖아. 돌무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보면 도르트문트를 좀 잘 써먹기도 하고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는 제가 좀 안 가져가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챔스 원정 경기 제가 가져가서 그때 올킬 내드렸나요, 그죠? 여기 보면 있을 텐데 도르트문트도 여기 있다. 그렇네, 올킬이네 여기 도르트문트. 이때 배당도 좋았잖아, 그죠? 도르트문트를 잘 써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공격에 도르트문트는 믿고 보는 그냥 공격 명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도르트문트의 강점이죠. 뭐 1선이 살려먹는 팀이 아니라 이 팀은 2선과 그리고 3선까지도 다양하게 공격력이 나오는 그야말로 화력의 팀이고요. 추가적으로 도르트문트의 홈 경기 최근에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원정팀 쾰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데스리가 특징입니다. 원정 경기 워낙 수비 안 되는 팀으로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도르트문트 멀티 득점은 당연하고
뭐 3득점 이상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반대로 쾰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수비도 안 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에 대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요거 도르트문트 승리와 마헨승 오버까지 3대1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쾰른이 원정 경기에 수비 실점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원정 경기는. 그런 부분에서 도르트문트도 아마 다득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은 브리스톨 시티 그리고 버밍엄 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잉글랜드 2부 오늘 리그겠고요. 우리 카토 형님도 조금 이따 좀 답변 드릴게요. 요거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석 먼저 좀 할게요. 자, 브리스톨 시티랑 버밍엄 시티 경기입니다. 역시나 제가 최근에 좀 잘 써먹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 이 이제 버밍엄 시티인데, 그러니까 버밍엄 시티의 강점도 뭐냐면 제가 방금 직전 경기 때도 도르트문트 때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3선까지 득점이 가능한 팀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일단 득점이 가능한 팀들은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잘 써먹죠. 프랜슨과 오바를 함께 가져가서 잘 써먹는데 대개 한 골 이상은 충분히 뽑아둘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버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수비 집중력은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또 평가가 돼서 나름 역배를 받았을 때 프랜승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좀 놓고 보겠고요. 특히나 버밍엄 시티가 또 재밌는 그 이제 기록 중에 하나가 브리스톨 시티가 홈 경기에서 정말 강팀이거든. 얘들이 강가의 형들아 위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른 분석적인 얘기는 아니긴 한데 되게 우리가 그 이제 야구만 놓고 봐도 이제 부산, 그 다음에 뭐 메이저리그는 저기 시애틀, 약간 이런 그 강가에 있는 팀들,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어떤 이런 홈 팬들은 좀 거세잖아요. 좀 세잖아, 사람들이. 뱃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도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팬들이 좀 훌리건들이야. 그래서 홈 분위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리스톨 시티가 홈 강팀이긴 한데, 이게 버밍엄 시티가요, 유독 브리스톨 시티 원정 경기를 워낙 잘하긴 했어. 최근에 보면은 브리스톨 시티 원정 가서 6경기 동안 5승을 했단 말이지. 그만큼 버밍엄 시티 오늘 역배는 충분히 프랜승과 그리고 오버를 동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버밍엄 프랜 그리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미들즈브러 그리고 렉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이제 정배에 대한 메리트가 가장 훌륭했던 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 저는 EFL에서 이번 시즌 이제 승격할 팀 한 팀 딱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미들즈브러를 항상 형들한테 꼽아드렸는데 지금 2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지난 시즌 보면은 막판부터 미들즈브러가, 그러니까 보로라고 하죠, 우리가 보로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미들즈브러의 이번 시즌 강세를 예측을 했는데 뭐 초반부터 제가 미들즈브러는 어쨌든 항상 형들한테 뭐 주력을 잘 써먹었고 그러면서도 좀 성과를 잘 내드렸던 그런 팀이기도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미들즈브러의 우리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그 최소 실점 팀입니다. 반대로 렉섬은 원정 경기에서 이 공격력에 대한 부재를 꾸준하게 보여줬던 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들즈브러가 충분히 이거는 1점 차 이상의 승리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 감독이 에드워즈 감독이었나 아까 분석할 때, 하여튼 그 감독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상관없이 이제 한 골 넣으면 잠궈버려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승 걸고 보기에 좀 좋은 경기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았을 때 렉섬의 오늘 공격력은 분명히 좀 문제가 될 것이다. 1대0 아니면 2대1 보거든요. 이기긴 할 건데 1점 차 이상은 좀 어렵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들즈브러 일단 보로 승, 그 다음에 햄무 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언더보다는 오버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12경기 깔끔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뭐 마음에 맞는 건 잘 골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분석만 듣고 잘 골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항상 제가 이렇게 뭐 승부 금액 업때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유독 좀 제가 좋게 표현해드린 경기를 이제 본인들이 그냥 골라서 금액을 올려가 버리더라고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유료 데이터가 괜히 이 형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이게 돈 주고 사고는 게 아닙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딱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만 조금 우리 유튜브 형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다 잘 맞추고 싶죠. 모든 경기 다 잘 맞추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력으로 가져가는 경기 조금 이제 핵심적으로 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아까 못 띄워드리긴 했다. 못 띄워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주간형들 또 적중하면서 4연승도 축하드립니다. 자, 요까지 하고 오늘 분석 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에 댓글창에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추천 잘 눌리면 뭐 전제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11시 전까지 데이터표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